자, 이어갈게요. 15번입니다. 다음 가와 나에 해당하는 군사조직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세요. 가만 갑니다. 자우의, 신호의, 흥의, 금의, 천의, 간문이를 일컫는 군사편제로 고려 군사력의 핵심을 이뤘다. 고려의 중앙군 6입니다. 개성을 지키는 군대 6군데. 어영청은 인조반정으로 집권한 서인에 의해 정권을 안정시키고 예적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 설치하였습니다. 조선 후기에 5군영 중에 하나이죠. 훈련 도감, 어영청, 총령청, 수호청, 금이영. 요건 선조 때, 인조 때, 숙종 때 이렇게 해서 본인들이 필요에 따라서 5군영을 만들었다. 필요에 따라 동시에 한날 한시에 만든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만들었다. 선조 때. 그리고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되게 많은 피해를 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임진왜란 도중에 선조가 의주가 피신 갔다가 다시 오고 유성룡의 건의에 따라서 삼수병 제도가 만들어지죠. 조총부대, 사수, 살수, 이걸 포수라고 그러죠. 포수, 사수, 주로 활을 쓰는 사람들, 창하고 검을 쓰는 창건병 이렇게 해서 훈련도감이 만들어져. 우리 처음에 너무 많이 나오죠. 훈련도감에 관련된 부분은. 임진왜란 둘에 실패하죠. 크게 실패하죠. 무엇 때문에 실패하나요? 전애들의 조청 때문에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총부대가 만들어지죠. 유성룡의 건의에 따라서. 어영청, 수호청, 인조 때. 참고로 이 어영청이 되게 잘 나오죠. 이건 효종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인조가 만들었고 효종이 북벌의 번영으로 이걸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북벌의 번영으로. 총융청, 이건 인조 때 이괄의 난을 계기로 북한산에다 만든 게 총유청입니다. 수호청 인조 때죠. 남한산성을 방비를 강화시킬 목적으로 만든 게 수호청이겠죠. 수호청이 이제 알다시피 궁궐을 지키는 또는 왕의 근위대로서 역할을 했다 보시면 돼요. 이게 5군영에 대한 목적들이니까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라면 5군영에 쫙 써내려갈 수 있을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좋겠어요. 자, 문제 풀겠습니다. 옳은 것. 1. 기억번. 가. 기병, 보병, 승병으로 구성된 특수부대다. 이건 우리 별무반 얘기하는 겁니다. 별무반. 윤관의 건의에서 숙종 때 만들었고 숙종이 사망하자 예종 때 직접 윤관의 건의에 따라서 여진을 정벌하고 동북 구성을 축조하게 되었다. 어디다? 동쪽이면서 북쪽 지역에 이 지역으로 추측되고 있죠. 그 다음에 니은번. 가. 수도 경비와 국경 방어를 하는 중앙군이다. 중앙군 맞죠? 네, 중앙군입니다. 중앙군 역할. 수도 경비와 국경 방어까지 같이 하죠. 수도 방어, 국경까지.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죠? 건상병이랍니다. 우리말로, 요즘 말로 바꾸면
교환 근무를 하는 거죠. 개경을 수비하기도 하고 전방에 가서 국경선을 지키기도 하다. 돌아가면서 번상병이라고 하는 역할을 합니다. 군대 다녀오신 남성분들은 좀 이해가 갈 거예요. DMZ 안에 들어가서 6개월 근무하고 다시 뒤로 빠져나오고, 부대별 조금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1년 근무한 분 계시고, 어떤 사람들은 6개월 근무했던 사람도 있고, 그냥 지긋지긋해요. 그 전방에 있으면 사람이 이상하게 돼. 그럼 나가려면 기다리고 있는 거 후방으로 빠질 거만. 그럼 후방 애들은 다시 들어가야 되는 상황. 이렇게 교대 근무하는 애들, 요즘 말하면 교대 근무예요. 교대 근무. 네, 지긋지긋해요. DMZ 안에 들어가면은 PX 차가 오는 게 유일한 낙이랍니다. 그것만 몇 월 며칠 날 온다는, 돈 갖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콜라 사 먹으려고. 왜냐면 달달한 게 먹고 싶어. 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다 이해 갈 거예요. 정말 콜라에다 빵 하나 먹는 거. 그 낙으로 살아요. 맨날 군대식으로 영어로 짬밥만 먹다 보니까 질려가지고. 네. 군대 다니면 그렇게 동의하시나요? 네, 한 분 동의하시고 나머지는 동의 안 하시는군요. 요즘 부대가 좋아져서 선생님 DMZ 때도 요즘에 PX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요. 선생님 때 기억만 가지고 얘기하게 되면 동의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디귿번, 응양군과 용호군이 편제되었다. 이건 6이잖아요. 2군이 여기 있어요. 2군 6위가 이렇게 됩니다. 응양군과 용호군이 여기 들어갑니다. 응양군과 용호군이 왕의 친위부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니을번, 5군영의 하나로 수도의 한성을 수비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맞죠? 니은, 니을, 답은 4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료 문제입니다. 기출 사료를 다 못 할 것 같고 몇 개만 해볼게요. 한 페이지 넘겨볼게요. 아까 5번 문제는 잠깐 언급드렸던 문제니까 하여가하고 단신가 좀 체크해 주시고, 6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6번 질문 보겠습니다. 118쪽의 6번 문제, 경간부 기출입니다. 종도조는 궁궐의 전당과 도정의 성문에 유교적 윤리 덕목과 오행사상에 담긴 이름을 지었다. 정도전의 궁궐에는 이제 보통 우리가 유교 경전을 그대로 본인 좋은 글자만 따다가 이름을 지게 됐어요. 정도전 궁궐의 전당, 우리 알고 있는 게 기본적인 제일 먼저 생각한 게 정궁, 우리 경복궁이라고 부른다고. 경복궁. 그 다음에 정전을, 모든 행사를 주관하는 게 근정전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경복궁 딱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게 여러분들이 근정전을 보는 거예요. 네. 근정전도 마찬가지 유교 경제 그대로 가져다 썼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문을 우리도 뭐라고 그러죠? 광화문이라고 그러죠. 경복궁의 정문을 강화문, 창덕궁의 정문을 우리 또 도나문,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유경영에서 좋은 글자만 따다 붙여서 붙여먹은 거다. 그 다음에 성문에 유정윤리가 덕목돼서 성문에 흥인지문, 기억나세요? 동서남북을 동쪽에 흥인지문, 이거 적어드려야 되나? 봐요. 인, 의, 예, 지 따는 거예요. 인, 의, 예, 지. 돈의문, 숭례문, 지, 소지문이라고 그러죠. 훗날 지금 여기 이제 북정문이 됐죠. 지금은 명칭이 주로 숙정문. 오케이. 지금 숙정문이라고 그러죠. 이건 예전에는 볼 수가 없었는데 청와대 뒤편이에요. 청와대 뒤편에서 여기는 이제 가서 볼 수는 있어요. 예약제로 청와대에 들어가서 예약제로 볼 수는 있습니다. 보시면 인의예지, 유교의 가장 기본 덕목 인의예지인데 그대로 문도 흥인지문, 돈의문, 숭례문. 일명 여러분 아시는 이게 남대문이라 보통 얘기하죠. 동쪽, 서쪽, 북쪽, 소지문. 원래는 숙청문이었죠. 숙청문은 숙정문으로 불렸죠. 지금까지는 숙정문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런 명칭을 쓰더라고요. 이걸 해드린 이유는
요즘 궁글 문제가 심심치 않게 나올 것 같아서 예, 참고로 좀 봐주시라. 그 다음에 문제 10번을 한번 볼게요. 문제 10번. 세조 문제 10번. 호조는 왕명의 출납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은대, 대연사라고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이거 틀린 지문입니다. 네, 왕명의 출납을 담당하는 것은 승정원입니다. 왕명은 승정원입니다. 그 다음에 승정원이란 조선시대 왕명의 출납을 담당하던 관청으로 정원, 후원, 은대, 대연사 등으로 불리는 게 승정원입니다. 자, 여기 좀 판서를 좀 하나 할게요. 육조를 부르는 별칭이 있어요. 육조의 별칭을 한번 우리가 잡아봅시다. 이렇게. 여백에 있으면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조의 별칭, 동전, 그 다음에 선관, 그 다음에 호조, 호조는 지관과 지부, 그 다음에 예조, 남궁, 그 다음에 충관, 경조, 하관과 서전, 형조, 이렇게 별칭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되게 어려워지겠죠. 재미있는 게 우리 사계절과 관련된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이게 전부 다 유교식 명칭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계절이 반영되기도 하였고, 그 다음에 동서남북도 반영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책에 나오죠. 정조 때 추조 적발 사건, 천주교에 대한 이때 알다시피 정약용도 추조 적발 사건의 책임자가 되죠. 그러나 이게 정조 때다 보니 정약용은 그냥 죄 없는 걸로 이렇게 됐던 것들. 추조 적발 사건. 참고로 적어놨다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시험장에 갔는데 안 나오길 바라는데 저런 식의 문제를 되게 난이도 조절하기 위해서 문제를 낼 수도 있어요.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공부를 좀 하신 분들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11번 보겠습니다. 메모 빨리 끝내시고. 왕은 오품야의 당상관을 임명할 때 의정부의 재산과 이조 판서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의정부의 재산과 이조 판서를 X 하시면 됩니다. 틀린 지문입니다. 사헌부와 사관을 합쳐서 양사라고 합니다. 이 양사는 오품야의 관리 임명할 때 동의하는 석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셨죠? 양사가 가진다는 얘기. 그러니까 석연권에 대한 얘기 아까 첫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되고. 13번 문제 보세요. 이런 문제가 좀 어렵죠. 일명 수령 7사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유학에 힘쓰게 한다, 도적이 없게 한다, 중앙에 명령을 전달한다,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유학의 음순단은 세 번째 학교를 이거 유학입니다. 유학 장려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도적이 없게 하는 거하고 중앙의 명령을 전달하는 이런 내용은 수령칠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넘길게요. 120페이지로 넘겨가 볼게요. 문제 1번. 다음 글을 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꿈속에 신선이 나타나서 나는 초나라의 해왕 손심인데 서초평양에 살해되어 서초평양은 항우를 얘기합니다. 항우. 네. 항우가 어린 조카를 제거하고 왕위를 찬탈한 사건을 얘기합니다. 서초평양에 살해되어 병강에 버려졌다고 말하고 사라졌다. 잠에서 깨어나 생각해 보니 해왕은 중국 초나라 사람이고 나는 조선 사람인데 거리가 만리나 떨어진 내 꿈에 나타난 징조는 무엇일까? 역사를 살펴보면 시신을 강물에 버렸다는 기록이 없으니 아마 항우가 사람을 시켜서 해왕을 죽이고, 해왕은 자기 조카입니다. 지금 누구와 비슷한 모습을 얘기하고 있나요? 우리 조선시대 쇠양대군이 어린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를 찬탈한 내용과 유사하죠. 이걸 빗대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명 무오사화에 대한 얘기입니다. 책 제목이, 내용이 조의제 문이죠. 이게 사초에 실리게 됩니다. 네, 김일성에서는 사초에 실리게 되고, 이것을 보고 싶어 했던 이국돈, 유자강 세력들이 자기들의 비리를 까발려서 사초에 남기고 해서 왕조실록에 남기게 되면 후손들에게 얼마나 욕되고 부끄럽고 창피하겠습니까? 네? 우리 조상이 이렇게 나쁜 짓을 했구나, 그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초를 보고 이걸 좀 없애달라, 이걸 요구하는데, 네, 이분이 거절을 하게 됩니다. 나타난 사건, 무오사, 일명 이걸 피라사건이라고 합니다. 피라사건이다. 부필자, 붓으로 글을 써서 화를 입었다. 대표적인 피라사건 중에 하나이다. 자, 설명으로 옳은 거 올라보겠습니다. 김종직에 대한 얘기, 그의 제자 김일손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 선을 설립했다. 이건 주세봉입니다. 주세봉입니다. 1번 제목은 주세봉. 중종 때. 중종 때. 백운동 선,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입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성리학을 가져온 안양을 기리게 한 거다. 훗날 물론 이제 백운동 서원이 사익되어죠. 소수 소원이다, 이렇게. 누구의 노력? 이항의 노력에 따라서 사익 소원이 되더라, 이렇게 주성이 된 이야기. 두 번째 질문. 길제 학통을 이어받고 김경필 등의 제자를 길러내더라. 네, 이렇게. 길제, 김숙자, 김종직, 이렇게. 요 분은 이제 부자지간입니다. 부자지간이고, 여기는 이제 사제지간이죠. 스승과 제자지간. 그리고 김종직이 김일성과 같은 제자를, 요 무슨 얘기하고 있나요? 사림의 뿌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림의 뿌리가 이렇게 고려 말에서 조선을 넘어오는 과정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길제 학통을 이어받고 김경필 등 제자들을 길렀습니다. 답은 2번이 돼야 되겠죠. 소학 보급을 통해서 유교 윤리를 확산시켰다. 이건 조광조. 조광조를 알고 있는 분이 계시나요?
네, 조광조 호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암 선생이라고 보통 해요. 정암 조광조. 네. 되게 수학을 장려했다. 어린아이들이 꼭 읽어야 할 책들. 수학을 장려하더라. 그 다음에 6.25 경쟁의 독자적 해석을 시도한 사문안적으로 돌아가신 분이 계시더라. 윤유하고 박세당입니다. 야, 목이 들어왔다. 야. 나를 물려고 한다, 이거. 이 추운 겨울에 얘 목이 들어왔지? 살려고 왔나 보다. 강의실로 따뜻한데. 답은 2번이 되겠고요. 문제 2번 가볼게요. 다음 미출진 제도를 통해 등용된 사림들의 활동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자, 지난번 아래였던 천거로 인재를 뽑는 것은 천거. 대표적인 게 뭐였나요? 전량과죠. 전량과. 조광조의 생각이죠. 조광조의 생각입니다. 여럿이 의논한 일입니다. 혹 나중에 폐단이 있을까 염려되고 혹 공평하지는 못할까 염려되기는 하나 대체로 좋은 일이니 비록 한두 사람이 천거에 빠진다 하더라도 주저할 것 없이 시행하여야 됩니다. 현량가를 통해서 사람들이 되게 많이 올라오죠. 이런 사람들을 보통 많이 모아졌다. 이걸 뭐라 그러죠? 살림이라고 그러죠. 네. 대표적인 인사가 누구예요? 송시열 같은 인사들이죠. 송시열의 제자들이 엄청나게 과거를 통해서 중앙에 진출했죠. 이 사람들이 자기 스승을 천거했을 경우에 송시열 같은 사람들, 송시열, 송시열의 스승이 이제 김장생, 물론 돌아가셨죠. 김집, 뿌리가 이렇게까지 올라가죠. 송시열 같은 인사들이 대표적이다. 옳은 것. 사를 지켜 사림을 공격하였다. 이거 훈구 세력들이 사림을 공격하는 거고. 두 번째, 세도 가문이 되어 정치 권력을 독점하였다. 이건 19세기 세도 정치들, 안동김씨, 풍양조 시대에 대한 얘기들. 원간직에 진출하여 훈구 세력의 잘못을 비판했다. 원간직에.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같다. 우리 원간직이라고 그러죠. 예. 조례들은 3, 4에 등용되더라. 즉 이걸 세 가지로 얘기하면 청요직이 등용되더라.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을 지내는 이걸 청요직이란다. 왜? 요거 끝나고 나면 육조로 들어가고 육조 들어가 끝나고 나면 의정부로 들어가요. 이런 일종의 조선시대 승진 코스야. 이게 이런 코스를 청요직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주로 이와 같은 부서에 가서 일을 하게 되더라.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3번으로 갈게요. 다음 기억 니은에 들어갈 붕당에 대한 설명을 가장 옳은 것. 김효원이 알성시 가거에 장언을 합격하여 알성시는 성균관에서 왕이 직접 참여하고 공자사당의 제사장일 때 기념으로 보는 시험을 알성시라고 합니다. 딱 이거 한 번만 보고 끝나는 거야. 복시, 전시 이런 거 없어요. 딱 한 번 1회로 끝나는 거예요. 장언을 합격하여 이조전랑이 물망에 올랐으나 이조전랑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사림의 정보를 모으는 것인데 이조전랑을 가려면 무조건 장언 급제자만이 갈 수가 있는 요직 중의 요직입니다. 그가 윤원영의 문객이었다 하여 심의겸이 반대하였다. 그 후 심의겸이 동생 심충겸이 또 장언 급제를 합니다. 전랑으로 청거되었으나 예척이라 하여 김효원이 반대하였다. 왜? 심의겸과 심충겸은 명종비의 오빠들이에요. 그러니까 애척으로 보고 있는 거야. 왜 애척이 정치하느냐? 우리는 애척이 정치할 수 없다. 이거 되게 우리 세조 때 남이장군 때문에 되게 시끄러웠거든요. 이게 결국 남이장군 영모로 이 정도에 죽고 말았는데 애척을 정치를 할 수 없게끔 만들었단 말이죠. 왜 애척이 왔느냐 물어본다는 얘기지. 그랬더니 어떻게? 그 애들은 누구에 대해서? 김효원에 대해서 너는 윤원영의 식객이지 않았느냐? 윤원영 집에 가서 밥을 얻어먹고 다니지 않았느냐?
즉 관직을 탐하지 않았느냐. 무슨 소리냐. 아니 그 양반이 오라는데 가야 되는데 무슨 힘이 있느냐. 그 밥 한 그릇 얻어먹고 그게 무슨 죄가 되느냐. 이렇게 서로 싸우게 되는 것들입니다. 이때 이들을 지지하는 세력이 서로 상대방을 배척하여 붕당이 형성됐다. 심의겸을 지지하는 기성사림 중심으로 서인, 김효원을 지지하는 신진사림으로 동인이 형성되었다. 이건 붕당의 출발점이죠. 붕당의 출발이 언제 등장하는지는 알아야 되겠죠. 언제 처음 등장하나요? 선조 때 처음 등장합니다. 붕당이 이렇게 동인, 서인, 김효원, 심의겸 이런 사람들에서 처음으로 붕당이 만들어지더라. 핵심 인사가 뭐더라? 이유가 이 자리를 가지고 서로 탐하더라. 그래서 동인, 서인이 처음 나뉘어지더라. 됐죠? 자, 풀어보겠습니다. 옳은 것 1번 기억은 이항, 조식, 서경덕의 문리 감하더라. 이항, 조식, 서경덕은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동인이에요. 출발점이 이항, 서경덕, 이항, 서경덕 이런 기본적으로 출발점은 동인으로 출발합니다. 이항, 조식도 빠졌고요. 조식. 그 동인에서 다시 또 쪼개지죠. 어떻게 쪼개지나요? 남인과 북인을 쪼개지죠. 이때 이양 같은 사람도 이쪽으로 나오죠. 이양 계열들 이쪽으로 남인으로 오는 거고, 조식이 이렇게 오죠. 조식이 이렇게 오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조식 계열들은 대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서경덕은 소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또 구분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분됩니다. 대북은 광해군을 지지하는 세력을 얘기하고, 여기는 알다시피 영창대군을 지지하는 세력들을 소북이라고 합니다. 소북이라고 합니다.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남인, 북인.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자주 보다 보면 정들어요. 눈 맞아가고. 네. 틀렸습니다. 두 번째 질문. 니은, 동인은 정열이 모반 사건을 계기로 분열되었습니다. 네. 동인은 이렇게 남인과 북인으로 분열된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정열입 모반 사건. 두 번째, 두 가지였죠. 정철의 건조의 사건. 즉해서 세자 책봉 문제죠. 건조회란 세자 자리가 비어있다. 자리를 채워야 된다. 그래서 광해군을 추천하면서 일이 터진 사건들, 정철의 건조회 사건, 이 계기로 정철이 유배를 가게 되는 사건들. 정열입의 모반 사건은 선조 때 선조하고 정열입이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기 고향 전라북도 전주로 가서 진안의 죽도에 가서 사병을 양성한 것, 요것 때문에 역모로 몰려서 1000여 명 이상이 희생되는 사건. 1000여 명 이상이 희생되는 사건. 이걸 계기로 남인과 북인으로. 남인은 역모가 아닌 것 같아요. 얘기하는 거고. 북인들은 법에 이건 역모라면 역모로 처벌하는 법들로 인해서 동이 남인과 북인으로 쪼개진 결정적인 원인이 되더라. 됐죠? 이해 가셨죠? 네, 제가 한 바퀴 도신 분들 충분히 이해 갈 거예요. 이걸 아직 들어가지 않는 분들은 어차피 한 바퀴 또 돌아오니까 금방 또 따라갈 수 있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기업과 니은 대립으로 예성 논쟁이 발생됐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예성 논쟁은 한참 뒤에 나와야 됩니다. 이건 현종 때 아버지 효종이 또는 효종비가 사망하죠. 어머니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장례를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 가지고 서로 싸우는 문제. 즉 예법에 대한 송사가 걸렸다. 즉 효종임금을 정통으로 보느냐, 효종임금을 둘째 아들 복림대군이 왕이 되기 때문에 정통으로 보지 않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 싸우게 되는 문제. 정통으로 보는 사람은
주로 남인들 얘기하는 거, 정토를 보지않은 사람들은 서인들을 지칭하는 단어들입니다. 네. 서인과 남인이 치열하게 싸운 사건들을 예송 논쟁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효정이 돌아가시는 이거 1차 해송이라고 하죠. 1차 해송, 이건 2차 해송, 기해송 또는 갑인해송 이런 표현을 씁니다. 기해예송, 이건 갑인해송. 요까지 하게 되면 되게 오래 걸려서 이 정도까지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니을번, 기역 강해군은 니은의 인조대 정권을 장악하였다. 이것도 틀린 지문이죠. 네. 강해군은 북인이고 인조는 서인이기 때문에 네, 옳지 않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 요 이제 붕당사를 공부를 좀 하시게 되면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들이니까 나중에 붕당사 이론을 또 다시 또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4번 가겠습니다. 다음 사건 설명 옳은 것. 이덕응, 조선중기 문신입니다. 이덕응이 자백하기를 평소 대윤 수윤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조심하였는데 그들과 함께 모반을 꾸민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라고 했다. 계속 추궁하자 그는 유님이 제게 이르되 경원대군이 왕위에 올라 윤올로는 문정왕의 오빠입니다. 윤올로가 권력을 잡게 되면 자신의 집안은 멸족될 것이니 봉성군 중동의 8자들을 옹립하자고 하였습니다라고 실토하였습니다. 을사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대윤과 소윤의 싸움입니다. 윤임, 그 다음에 윤원영에 대한 얘기. 소윤이 대윤을 제거해버린 사건들. 결국은 윤원영 세력들이 권력을 잡죠. 윤원영의 누나였던 문정왕후.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아들이 명종이 되면서 윤임들이 제거되는 이런 사건을 의미합니다.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옳은 것. 김일손의 사초가 발단이 되었다. 이건 무오사라고 합니다. 무오사와 아까 조의제문을 사초에 기록됐다가 이걸 이국동과 유자강 같은 사람들이 알면서 발과하게 되면서 연산군의 왕위 정통성을 부정하는 사건으로 연계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따르게 되었다. 두 번째, 이훈삭제 반발에 발생하였다. 이훈삭제, 이것은 조광조와 관련되어 있고 중종 때 기묘사화라고 합니다. 기묘사화. 애착간의 권력 다툼을 일어났다. 같은 파평윤씨끼리 싸웠어요. 같은 파평윤씨끼리 애착간의 권력을 가지고 싸웠다. 답은 3번. 피해비윤씨 사건 등의 갈등이 오였다. 이건 연산군의 어머니 피해비윤씨가 죽을 때 죽이라고 상소문 쓴 사람과 죽이지 말자고 상소문 쓴 사람과 아무 말도 없고 입 닫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 다 죽이는 사건. 되게 최악의 사건을 의미합니다. 이걸 갑자사라고 합니다. 여기도 좋죠? 우리 어머니 원수를 갑자사.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어느덧 돼가고 있죠. 자, 5분 더 남았어요. 약속한 시간 40분까지 하겠습니다. 저 시기 좀 빠르죠, 지금? 빨라요. 그죠? 그럼 2문제 정도 풀면 될 것 같아요. 오늘 6번까지 풀어볼게요. 5번 갈게요. 다음,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처음 이것을 정할 때는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는 문장을 보여줍니다. 이후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남에게 모범이 될 만한 사람들을 골라 약계에 우리 약속한 이 계에 참여시키기도 합니다. 이들을 서원에 모아놓고 약법을 정한 다음에 도약정, 부약정 및 직월, 사하를 선출합니다. 향약입니다. 향약입니다. 이쪽 좀 옮기자. 경국대전, 나라의 큰 법을 경국대전에 할 거고, 향약은 보통 우리 군 단위의 자치법을, 군 단위의 자치법,
그 다음에 동약. 우리 마을 또는 우리 부락의 자치법. 이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이렇게. 경국대전, 향약, 동약.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향약적입니다. 우리 군 단위에 해당되는 자치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흥선대원군에 의해서 철폐되었다. 흥선대원군에 철폐된 건 서원입니다. 서원이 한 600개 날라갔죠. 서원입니다. 서원과 향약을 구분 못하면 안 되겠죠. 향약, 우리 고을의 약속이니까 법이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일종의 자치법이에요. 원주민의 지방 자치법이에요. 서원은 공부하는 장소입니다. 학생들이 과거시험 준비하는 장소예요. 근데 학생들이 공부하는 장소 되게 좋긴 한데 여기가 부패한다는 거야. 왜? 여기 들어가면 일단 군대를 안 가는 거야. 첫째, 군대 안 간다고. 일종의 면역이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익이 나는 것인데 세금을 안 낸다는 뜻이야. 일반 백성이 봐서 어떻게 되게 부당한 것이기도 해요. 특혜를 받는 것이라는 얘기죠. 되게 불평불만이 백성들은 퍼져 있더라는 얘기죠. 성대님 등에 혁파시켜버렸다는 거지. 두 번째 갑니다. 지방사족이 주로 직임을 맡았습니다. 네, 지방사족들이 그 직책을 다 맡았습니다. 맞습니다. 일종의 제지사족이라는 거죠. 향촌 사림을 결집시키는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사림끼리 똘똘 뭉쳤습니다. 왜? 사림에게 불리한 법일까? 유리한 법일까? 유리한 법이지. 왜? 지네들이 만든 법인데? 누구를 지배하기 좋은 법이에요? 향약이니까. 백성들을 컨트롤하고 지배하기 가장 좋은 법이 향약입니다. 그리고 향약은 어떻게 해요? 4대 덕목 있죠. 덕업상권, 한난삼을 되게 법 좋죠. 내용이. 근데 그걸 전부 다 봐요? 좋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지네들이 해서 법을 만들었다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만들었다고. 백성들을 통치하기 좋게 만들었다고. 이게 향약이에요. 향약이에요. 취지 자체는 좋았죠. 그러나 그네들이 권력을 계속 유지할 목적으로 만든 게 향약이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4대 덕목을 바탕으로 규약을 체결했다. 4번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6번 문제 풉시다. 밑줄근 그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르세요. 중종에 의해서. 중종 나오면 무조건 그 인물 나오면 무조건 조광조밖에 없어요. 앞으로도 조광조, 뒤도 조광조야. 지읒, 중종, 조. 다 지읒이야. 지읒 이렇게 머릿속에 상상을 해주시면 돼요. 지읒 이런 식으로. 중종 때 조광조야. 네. 지읒, 중종 때 조광조. 되게 잘 나오는 인물입니다. 우리. 네. 중종도 우리 알다시피 중종 반정을 터서 왕이 됐어요. 주변에 반정 세력들이 에워싸고 있어요. 중종은 왕자 소속을 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갑작스레 어느 날 갑자기 득 왕이 된 사람이에요. 정치를 잘 몰라요. 그러면 고관들이 정치를 좌지우지한단 말이에요. 자기는 왕은 왕인데 나를 허수아비로 만들어버린다고. 내가 뭘 하려고 하면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마침 성균관에 공자사당에 제사 지내러 갔다고. 네, 그래서 기념해서 시험을 하나 봤는데 조광조가 여기에서 수석을 하게 돼요. 지문이 그거였대요. 이 시대를 어떻게 보느냐. 조광조가 신랄하게 비판했다는 거예요. 예.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이 세력들이 우리 조선을 판치고 있다. 이건 뭔가 잘못돼서 크게 잘못되었다. 앞으로 새로운 임금은 이런 일에 역점을 두고 일을 추진해야 된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여기다 답지 다 적어놓은 거야. 책문에 답지가 다 적어놓은 거야. 이걸 수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광조가 32살쯤 됐을 때 직책은 높지 않지만 완전히 2인자짜리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때 나이가 30 초중반이에요. 32살에 과거 급제에서 35살쯤 됐을 때 최고의 반열에 올라갔다는 얘기죠. 너무 성장 빨라. 그러다 보니 견제하는 세력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난문집에다 이상한 글자 써가지고 사람을 아웃시켜버리는 방법을 택하게 됐다. 이게 조광조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짧은 기간이지만 조광조에 대한 부분이 너무 강렬했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조광조가 거의 신처럼 떠받드는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빠른 나이에 죽었지만 안타깝지만 학문적으로 인격적으로 되게 뛰어난 사람이었다. 봅시다.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보기 기억번. 서인을 몰아내는 기사항국을 주도하였다. 서인을 몰아내는 기사항국을 주도하였다. 숙종 때 남인들 얘기입니다. 예, 그 희빈 장씨 세력들이 송시를 몰아내죠. 송시를 몰아내는 이유는 뭐죠?
희빈 장씨가 아들을 낳죠. 정비였던 인연하고 아들을 낳지 못해요. 그래서 희빈 장씨 남인 세력들이 그 아들의 원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원자로 책봉해 주길 바래요. 왜? 첫 번째 아들이니까. 이제 막 태어나자마자 삐약삐약한 애한테 원자를 책봉해 달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숙종도 장희빈이 큰 아들을 낳아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대신에 서인 송시열 같은 사람들은 인연하고 정비가 아직 나이가 어리니 기다렸다가 아들 낳게 되면 그 사람을 정비기 때문에 왕자를 삼아 늦지 않습니다. 얘기하는 거지. 희빈 장씨 열받은 거죠. 어디 감히 이렇게 된 거죠. 어디 왕이 하겠다는 네가 뭔데 반대하냐고. 희빈 장씨 말을 잘 듣는 때거든. 그 제주도를 600번 해버렸다고. 누구를? 송시열을. 다시 유배에 풀려오자 전주쯤에서 사약을 먹여서 죽여버린다고. 이해가시나요? 이게 기사한국이에요. 기사한국입니다. 두 번째, 김종직의 조의제문을 사초에 포함시켰다. 이거 무오사입니다. 무오사입니다. 연산군 때 얘기입니다. 디귿번, 이훈 삭제를 주장해 훈구세력에 반발을 샀습니다. 예, 76명의 공을 삭제해버렸죠. 왜? 중종 반정 때 별 할 일이 없던 애들과 이름을 다 올려서 공적을 받았다느냐. 세 가지를 받습니다. 공직, 관직에 나간다는 뜻이야. 두 번째, 토지. 세 번째, 노비를 받습니다. 너무 많이 가져가고 부당하다는 거야. 76명의 이윤을 삭제시켜버리죠. 결국 조광조에 76명의 정이 새롭게 만들어졌다 봐야 되겠죠. 디귿번, 도교식을 담당 소교육수 폐지를 주장한다. 이거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도교행사를 주장한 소교육수를 폐지하자. 조광조의 건의에 따라서 소교육사가 폐지됐습니다. 디귿 리을이 당답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으면 저녁 때 풀었으면 좋겠는데, 네, 오늘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는 걸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